한 실종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사건은 2006년 7월. 여느 평범한 날처럼 찜질방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두 주부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반찬거리를 사서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 다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통화는 되지 않고 대낮인데도 이들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왜 현실이 되는 걸까요? 이튿날 두 주부가 탄 차량이 불에 탄 채 한 국도에서 발견됩니다. 찜질방을 다녀오겠다던 주부들은 왜 싸늘한 주거미대 돌아왔을까요? 그날 주부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런 경우에는 경찰 입장에선 예. 강력 사건은 바로 의심하게 될 것 같네요.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찜질을 하다가 귀가 중에 있던 두 명의 주부가 네. 특별한 일도 없이 행방불명됐고 특히나 그들이 두 명이 타고 있던 차가 불에 탄 채 발견이 됐고 사람은 없다? 이건 볼 것도 없이 강력 사건이죠. 네.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찜질방 일대로 바로 달려갔겠죠. 근데 이 찜질방이 공교롭게도 인적이 아주 드문 곳에 있었고요. 그렇군요. 낮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이 목격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통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은 다 전수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질 수 있는 어떤 증거 같은 거, 단서는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경찰 수사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네.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 여성들이 두 주부가 탄 차량이 한 국도에서 발견됐다고 했었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접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일주일 뒤, 바로 7월 29일인데요. 이때 전북 임실에서 2인조 강도에게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20대 여성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앞서 사건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 사건을 짚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여성들은요, 비슷합니다. 이 여성도 이제 승합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남성들이 이 승합차를 가로막고 이 승합차의 안유리를 깨고 이 여성을 납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앞서 이 주부들도 분명히 본인들의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실종됐거든요. 비슷하다고 보고 경찰은 추적에 나선 겁니다. 네. 이 20대 여성이 심지어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된다고요. 네, 이거는 제가 좀 주목해 보고 싶고, 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네. 차리면 산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이 20대 여성이 기지를 발휘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2인조 강도였는데 한 사람은 차를 지키고 한 사람은 이 여성을 데리고 편의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정글검이라는 칼을 들이대고 말이죠. 네. 그랬는데 이제 여성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돈을 한 번에 빼주면 금방 나가야 되니까 10만 원씩 소액으로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네. 그래서 360만 원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침 편의점 밖에 남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강도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진짜 강도들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20대 여성 그야말로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바로 경찰이 이 남성들을 검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단서가 혹시 있었습니까? 일단은 이때 사건이 네. 사실 5시간 동안이나 이제 끌려다니면서 있었던 일인데 여성분 입장에서 아주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이제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다행스럽게도 승용차의 차량 끝 뒤에 이제 두 자리 번호를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 번호를 이제 네. 경찰에 신고를 할 때 말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용의자를 특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저는 이럴 정신도 없을 것 같은데 차량 끝자리 숫자 2개를 기억을 해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일부분이잖아요. 네. 단서가 되나요? 엄청난 단서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피해자가 그들이 타고 있던 승합차의 자동차 네 자리죠? 네. 그 끝에 두 자리를 봤다면 네. 경찰은 이걸 특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은 그 끝 두 자리를 가지고 있는 전북 지역에 있는 차를 다 뽑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160대가량의 네. 승합차니까요. 또 승용차 아니고요. 네. 딱 한정 지워지죠. 네. 그리고 아마 고유한 차종이 있다 보니까 더 편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뽑은 상태에서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이 납치를 하고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동종 전과자들을 또 전과 조회를 하는 네. 겁니다. 했더니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그 이제 용의자가 용의자로. 드러났는데 그 중에서 2004년도에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 김모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력해 보이니까 피해 여성은 목격자잖아요. 네. 그 여성한테 그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거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그 여성이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사람을 검거하려고 그러는데 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내역죄를 해요. 또 그 사람. 네. 통화내역죄를 해서 그 사람하고 자주 접촉하는 여러 명을 만나서 그 사람의 동선을 경찰이 몰래 파악을 했더니 네. 이거 또 빨리 경찰이 출동을 해야 될 입장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전남 목포 쪽에 무슨 범행을 하러 내려간다는 그 얘기가 있었다. 네. 그래서 경찰이 또 부랴부랴 목포로 내려갔지만 검거는 일단 실패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포에 내려간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찰이 포기하지 않겠죠. 2차 검거를 시도하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2차 검거를 시도를 하는데 끈질기게 추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변인 어떤 탐문이라든가 주변인 조사를 통해서 첩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 첩보가 뭐냐면 인터넷 독신자 동호회 사이트에서 알게 된 어떤 여성을 살해하러 수원에 간다, 이 사람이 말이죠. 네. 이런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수원으로 출동을 했죠. 이때가 2006년 8월 6일 오후 8시경입니다. 근데 이제 한시가 급한 겁니다. 지금 사람을 죽이러 간다 그러니까. 근데 그 대형마트 앞에서 이제 수원시의 그 경찰들이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장을 마스크하게 이제 차려입고 이 김 씨가 나타났어요. 네. 나타났는데 수사팀이 다가가서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흉기를 또 정글검이라는 거죠. 휘두르면서 또 그래가지고 형사 하나가 또 허벅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거를 했고 이틀 후에는 전주 덕진결정서하고 춘천경찰서가 공조수사를 벌여가지고 네. 공범이 있었어요. 네. 아까 2인조. 네. 이 조 씨도 이제 그렇군요. 추적을 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네. 20대 여성의 납치를 시도한 2인조가 검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찜질방 주부 사건과도 관련이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전주에서 이 범행한 거 아니에요. 이 범인들은요. 네. 검거를 했는데 이제 검거하면 이들 소지품을 확인을 해요. 네. 소지품을 확인하면서 봤더니 그들이 전주에서 범행했던 여성의 것도 귀금속을 다 뺏었었어요. 근데 그 여성 게 아닌 다른 여성의 귀금속을 소지하고 있는 거를 경찰이 발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분명히 다른 데에서 또 똑같은 유사한 범행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춘천에 있는 다른 공범과 같이 아까 앞전에 그 설명드렸던 그 사건의 범인이었던 것을 밝히게 됐고요. 네. 또 이거는 한 건으로 끝날 게 아닐 것 같아서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광주 쪽에서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여주인 한 명을 살해했던 이런 사건까지 밝혀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북 임실의 20대 여성 납치, 그리고 강원 춘천의 찜질방 주부 2명 살해. 살해까지 거기에 더해서 광주. 광주. 카페까지요. 네. 사실 이걸 보면서 이제 카페에서 혼자 차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겠다. 아이고,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이 2인조 강도가요, 광주의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던 50대 여성. 혼자 차를 관찰했나 봐요. 관찰했더니 혼자 차를 마시고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50대 여성의 금품을 갈취했는데요. 더 좀 그런 건 사실 이게 단순 강도 성폭행 사건으로 이제 위증하기 위해서요. 이 50대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를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3명의 사람을 잇따라 살해까지 한 건데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궁금해요. 이 두 사람은요, 먼저 김 씨를 좀 설명드리면, 김 씨는 성폭력 등 전과가 5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성범죄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범인 조 씨가 있는데 춘천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조모 씨는 강도상해 전과 등 4범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거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청송교도소로 좀 보냈습니다. 그 청송교도소 가가지고 그 교도소도 무슨 뭐 학문기관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동기라고 그래요. 네. 교도소 동기가 됐어요. 네. 동기가 돼가지고 만나는데 각각 출소는 달리합니다. 김 씨가 2004년도에 나오고 이 조 씨는 2005년도에 1년 뒤에 나와요. 네. 일단 헤어졌겠죠. 각각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범죄 이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어렵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 씨가
자신을 비관하던 중에 또 교도소 동기라고 춘천으로 김 씨를 만나러 가요. 거기에서 이제 하소연을 좀 했겠죠. 아,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뭐 이러다가 야, 이러지 말고 이럴 바야 우리 한번 한탕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 동의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범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살해하기까지 한 건데 네. 이들이 빼앗은 돈이 그럼 얼마나 됩니까? 아니, 보십시오. 이제 지금 여성을 무려 3명이나 살해를 했습니다. 한 명은 납치 미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도 자신의 기지로 살아남은 거일 텐데요. 그러면 이들이 뺏은 돈은 얼마나 될까요? 첫 번째, 춘천 이제 찜질방 주부 2명을 살해했을 때 현금 390만 원을 갈취합니다. 납치 미수일 때 이제 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또 이제 뺐는데요. 그다음 네. 마지막에 50대 여성, 잔인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훼손해서 살해한 50대 여성에게서 뺏은 돈은 고작해야 현금 30만 원과 네. 금팔찌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3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납치한 범인들이 뺏은 돈. 정말 이걸로 이렇게 여성들을 살해했다라는 게 충격적일 뿐입니다. 그렇네요. 돈을 노리고 또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강원, 춘천, 전북 임실, 광주까지 그야말로 전국을 돌면서 범행 여행을 한 셈인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도 했다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네. 조사를 받을 때 남긴 말은 사실 이제 미안하다. 이 딱 한마디였는데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얼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다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또 지금 구속돼 있는 이 유치장에서도 한 명 또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조사를 받는 과정에 사실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게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현장 검증을 가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을 빨리 부패를 하게 해서 신원을 알 수 없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옷을 다 벗긴 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빨리 썩도록 해서 이제 부패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치밀한 범행 수법까지 보게 되면 정말로 뻔뻔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48시간 동안 우리가 연락이 안 되면 각자 경찰에 잡힌 줄 알고 각자 생활을 이어가자. 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잡히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짓을 했을지 더한 짓도 물론 살인도 극하지만 더한 짓을 했겠네요. 아,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수원에 있는 인터넷 동호회 여성을 살해하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이 갔잖아요. 네. 그때 검거할 당시에 그 장글칼 들고 덤볐지만 검거 이후에 이 사람이 한 말이 소름 끼쳐요. 어떻게 말했죠? 경찰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0.5초만 늦었으면 피바다 됐을 것이다. 어머. 그러니까 인터넷 동호회에 있던 여성 살해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또 가방을 열어보니까요. 흉기도 엄청나게 많고요. 네. 심지어는 그 마약이죠. 필로폰까지 들어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빨리 검거 안 했으면 정말 그 수원에 있는 여성은 살해될 뻔했었던 거고요. 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아까 그 기지를 발휘해서 도주했던 여성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여성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아, 끝까지 쫓아와서 예. 내가 살해하고 말겠다 이런 예. 얘기를 했군요. 정말 무시무시한 2인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한번 앵커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의원님 얘기한 거, 그다음에 우리 변호사님 얘기한 거 다 들어보면 이런 사람은 뭐 살려둬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맞아요. 법원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감형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극형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이제 사형을 웬만하면 선고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15일 만에 3명을 갖다가 무도하게 잔인하게 살해를 했고요. 또 이제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반성하거나 또 이 가족에 대한 속죄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래서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이 김 씨는요, 그런 가운데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했다고 하고요. 조 씨는 현재까지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